네, 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2025년 2월 달에 진행되어진 1교시 채식일주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 환경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는 좌석에 착석하면 바탕에 있는 ITQ 수험장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해서 실행해라 라고 감독쌤 안내합니다. ITQ 수험장 더블클릭, 그리고 수험표 지참에 가셔야 되고요. 수험표에 표시되어져 있는 수험번호 8자리 숫자값 입력합니다. 8자리 숫자 입력하시고, 입력한 수험번호로 복사를 하셨다가 나중에 파일명 설정을 반드시 수험번호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 맞느냐, 예, 확인. 감독쌤이 시험 시작하기 전에 수험자는 PC 조작할 수 없다. 문제지를 나눠주는 시간이에요. 과목이 섞여서 시험을 봅니다. 엑셀 시험 보신 분 손드세요. 엑셀 문제지 배포받고 아래 한글 시험 보신 분 손드세요. 문제에 다 배포되고 난 다음에 감독쌤 PC 조작해서 컴퓨터 활성화 시켜줍니다. 자, 각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세요. 저희는 ITQ 엑셀. ITQ 엑셀은 시험 버전이 2016, 2021 선택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버전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용하셔야 되고요. 새 통합 문서 클릭해서 워크시트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문제지를 받았을 때 수험자 유의사항 부분은 고정입니다. 모든 과목들이 다 답안 파일은 반드시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이름으로 저장하라 라고 요구되어지니까요. 자, 빠르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상자 실행키는 방법. 기능키 중에 가장 숫자가 높은 키 F12번 기능키입니다. 가장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F12번 기능키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답안 파일의 저장 위치는 고정적으로 내 PC의 문서에 반드시 I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이름, 수험번호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오타 줄일 수 있겠고, 빼기 본인 성함, 수험번호 본인 이름으로 하시고 저장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답안 전송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답안 전송 프로그램 선택하셔가지고요. 여기 답안 전송 버튼을 한번 이렇게 누르면 답안 전송, 고사실로 답안 전송이라고 이렇게 뜨고요. 존재가 있으므로 되셔야 파일 저장 위치와 파일명을 잘 저장하신 거예요. 답안 전송 이렇게 누르시고 주기적으로요. 주기적으로 답안 저장 전송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지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그 과목별로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해서 항목별 요사항이 있는데, 엑셀 과목에서는 두 가지, 모든 작업 시트의 A 연로비는 1로 하라라는 요구 조건과 답안 시트의 이름을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제1작업 표소의 작성 및 값 계산 240점 몇 점의 출력 형태 밑에 있는 조건 첫 번째 사항,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 굴림에 11포인트로 하라. 이 부분을 작업 환경 설정이라는 단계로 조건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트 추가 단추, 시트 추가 단추 플러스를 두 번 클릭을 해서 시트 개수를 4개가 아니라 3개, 시트 개수가 3개가 되게끔 클릭 해서 시트를 2개 추가시킵니다. 그리고 시트 1을 클릭한 다음에 이 시트 3개를 한꺼번에 선택하기 위해서 놀고 있는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시트 3을 선택하게 되면 시트가 3개가 연속적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같이 선택되었으면 모든 시트의 A 연로비, A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타난 바로가기 메뉴에 연로비를 선택을 해서 연로비 대화상자가 실행이 되었으면 너비값을 1로 수정하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클릭해서 A 연로비를 1로 만듭니다. 그리고 문제지에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 굴림 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 글꼴은 맑은 고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 맞게끔 굴림으로 수정하는데, 현재 3개 시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시트의 모든 셀을 선택을 하는 부분은 가장 쉬운 방법은 A와 1이 만나는 이 사각형을 클릭하시게 되면 시트의 모든 셀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글꼴 그룹에 있는 글꼴 서체 맑은 고딕을 수정합니다. 클릭해서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수동이 되면 아무 셀이나 클릭해서 블록 지정을 해제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트 이름 수정. 시트 1 더블 클릭 직접 입력 제1작업 엔터키 오타 안 나게 조심하시고 시트 2 더블 클릭 제2작업 엔터키 시트 3 더블 클릭 제3작업 엔터키 그리고 반드시 시트 첫 번째 제1작업 시트를 선택하시고요. 문제 답안 작성 요령에 제4작업도 있던데요. 네, 제4작업은 나중에 저희가 차트 시트로 추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문제지를 보고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추천드리는 데이터 입력 방법은 B4부터 J14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한 상태로 입력하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문제지 요 보면서 입력을 하는 과정도 설명드릴 텐데 해당 이 문제지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설명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A4 용지로 출력하신 다음에 종이 페이퍼 문제지로 보면서 같이 따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문제지 맞춰가지고요. 내용 입력합니다. B4 현재 B4를 클릭하지 말고요. 블록 지정한 상태면 첫 번째 셀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그냥 직접 입력 제품 코드 엔터키 영어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HN-001 숫자 키패드 이용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고요. 직접 이대로 입력합니다. HM-002 엔터키 HT-003 엔터 ON-001 엔터 OS-003 엔터 OM-002 엔터 OT-003 엔터 그리고 단가 전체 평균은 B13셀에다가 다 입력합니다. B13셀에다가 단가 한 칸 띄우고 전체 평균 엔터 B14셀에 모니터 전년 구매 수량 합계를 다 입력하고요. 엔터키 누르면 C4셀로 셀 포인트 이동되어지면 제품 입력하고 엔터키 노트북 엔터 노 이렇게 하면 트북이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키 누르면 됩니다. 모니터 엔터 태블릿 엔터 노 엔터 태 자동 완성되면 엔터 모 엔터 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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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화이트 블랙 불 엔터 블루 엔터 블루 엔터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면 이게 어떤 걸 채워야 되는지 자동 완성 안 되면 다 입력하셔야 돼요. 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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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일자 엔터 날짜는 직접적으로 숫자 다 입력합니다. 2024 하이펀 직접 입력합니다. 10-07 엔터 2024 하이펀 10 하이펀 03 엔터 2024 하이펀 08 하이펀 05 엔터 2024 하이펀 09 하이펀 07 엔터 2024 하이펀 09 하이펀 01 엔터 2024 하이펀 03 하이펀 24 엔터 2024 하이펀 10 하이펀 08 엔터 2024 하이펀 08 하이펀 11 엔터 갈록고름이 3, 4 입력하지 않습니다. 함수 문제 구분 기호이기 때문에 단가 입력하시고 엔터 800 쉼표 입력하지 마시고 숫자값만 800000 엔터 9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엔터 7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엔터 8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6 엔터 7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9 엔터 8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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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매 수량 두 줄 한 셀에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구매 수량 입력하고요. 네. Alt 키를 누른 채 Enter 키를 누르면 강제 줄바꿈이 됩니다. 네, 한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할 때 Alt 키, 한자 키 왼쪽에 있는 Alt 키 누르고 Enter 키 강제 줄바꿈 됐고 그다음 가로 단위 콜론 대 가로 닫고 Enter 키 50 엔터 30 엔터 20 엔터 45 엔터 40 엔터 15 엔터 10 엔터 35 엔터 노트북의 구매 수량 괄호 열고 단위 콜론 대 괄호 닫고 한 칸 띄우고 합계 엔터키 제품 코드 엔터 두 줄입니다. 전년 입력하고 Alt키 누르고 엔터 강제줄 바꿈되면 두 번째 줄
구매 수량 입력하고 엔터. 숫자값 45, 35, 10, 50 엔터, 10 엔터, 25 엔터, 5 엔터, 35 엔터. H14셀 내용 입력하지 않습니다. HN-001을 입력하지 않고요. 나중에 조건에 데이터 유효성으로 설정할 거거든요. 갈록구름이 1 입력하지 않고요. 구매일자 입력하시고 제조사까지 입력. 요렇게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조사까지 입력하시면 되고 갈록구름이 2나 5, 6 입력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함수 위치를 구분하는 표시기호이기 때문에 자, 데이터 입력한 결과치는 이렇습니다. B4에서부터 J14까지. 자, 입력한 데이터에 대한 편집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저는 이제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동그라미 7개가 있는데 이 요구사항만 충족시켰을 때 이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대적으로 조건이 아닌 편집사항이다라고 해서 조건의 편집이라고 해서 6가지를 편집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 네, 테두리 설정. 두 번째, 셀 병합 가운데 맞춤 4군데. 요렇게 4군데. 셀 병합 가운데 맞춤. 그리고 X 대역에서 사전 처리. 그리고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 그리고 행 높이 조정과 열 너비 조정. 요렇게 6가지 설정하겠습니다. 테두리 설정 고정입니다. 꼭요. 네, B4부터 J14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 테두리 펼쳐 눌러가지고 모든 테두리를 한번 선택합니다. 모든 테두리, 네, 모든 테두리 한번 선택. 테두리 펼침 버튼, 모든 테두리. 그리고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침 버튼. 여기 테두리 펼침 버튼 눌러서 목록 중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또 한번 적용시키고 그 다음 블록 해제하기 전에 맞춤 그룹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 여기 수평 가운데 맞춤을 눌러서 해당 셀 내의 내용물이 가운데 정렬되게끔 하는데 요구 조건의 첫 번째 조건사항에 보면 정렬은 숫자 회계 오른쪽 나머지 가운데 요 조건을 충족시킨 겁니다. 테두리에서요, 해당 첫 번째 줄 아래쪽 라인과 밑에서 두 번째 위에 라인인 요게 굵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현 상태에서 블록 해제하고 B5부터 J12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했던 테두리 종류인 이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 번 더 눌러서 위아래도 굵게 이렇게 테두리 설정을 합니다. 다음으로 셀 병합 가운데 맞춤 영역 B13부터 D13 여기 병합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적용해도 되고요. 적용하고자 하는 범위를 같이 선택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컨트롤 키 누른 채 F13, F14, G13부터 I13 영역. 네. 결과적으로는 4군데 영역이에요. 요 영역을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떨어져 있는 영역 같이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해당 병합할 영역을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게 되면 이 4개 영역이 뚝딱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설정이 되어지는데 문제에서 꼭 이 조건이 그렇습니다. 꼭 요 4군데입니다. 자, 그 다음에 X 대역에서 사전 처리 반드시 요구됩니다. 네. 세 번째로 F13셀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나타난 바로가기 메뉴에 셀 서식을 선택을 해서 셀 서식 대하상자가 실행이 되어지면 테두리 탭을 선택한 다음에 우상향, 좌상향 요 2개를 클릭합니다. 해서 사선 이렇게 X 모양이 되면 확인.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형 조정으로서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 네, 숫자가 입력된 단가부터 전년 구매 수량의 입력 숫자는 오른쪽에 꼭 이렇게 한 칸 떨어져 있어요. 입력값의 단위가 1000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심표 처리는 되지 않지만 오른쪽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단가부터 전년 구매 수량의 범위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 홈 탭에 표시 형식에서 요 심표를 눌러주면 이렇게 오른쪽에 한 칸 떨어지면서 심표 1000단위 이상은 추가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보게 되면 해당 정렬에 대한 조건으로서 숫자 회계는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심표 스타일을 적용하게 되면 해당 표시 형식이 회계로
네,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이 영역은 오른쪽 맞춤, 요 수평 맞춤 현재 가운데로 되어 있는데 요 옆에 있는 오른쪽 맞춤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오른쪽 맞춤을 클릭. 결과치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요 가운데 맞춤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맞춤 적용으로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행 높이 조정은 1행, 2행, 3행 3개 행 블록 잡은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선택. 행 높이 대화상자 실행되면 무난한 높이값은 25가 무난한 높이값이에요. 그래서 네, 고민하지 마시고 25 입력하고 확인. 그리고 5행부터 14행까지 5행부터 14행까지 도 행높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자, 1, 2, 3 3개를 얼마, 네, 25로 설정을 했었어요. 빼주면 얼마? 22. 무난한 숫자 값이기 때문에 이 숫자 값을 익혀 놓으시면 작업 속도가 빨라요. 행높이 22로 하시면 무난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지 출력 형태를 살펴보고 해당 출력 형태에 맞게 해당 각 그 열너비 네, 조절할 텐데, 일례로 제품 코드의 좌우의 너비가 요만큼씩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좀 좁아요. 그러면 B하고 C하고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네, 좌우 방향 화살표로 바뀌면 이렇게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너비를 제품 입력된 너비 좀 더 넓게, 색상 조금 더 넓게, 구매일자 좀 더 넓게, 단가 좀 더 넓게, 구매 수량 조금만, 전년 수량 좀 더 넓게, 이렇게 네, 구매 순위 조금 더 넓게, 제조사 좀 더 넓게, 문제지의 그 입력값에 대한 좌우 너비 눈대중으로 비슷하게 강제 수동으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조건 외 편집 끝났고요. 그 다음에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조건 편집은 조건이라고 해서 동그라미로 7개가 있는데 첫 번째 충족됐고요. 두 번째 제목에 대한 도형. 도형은 육각형을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자 없애 오른쪽, 내용 입력하고 글꼴 설정이 네, 요구 조건 고정이에요.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안 바뀌어요. 자,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요. IT 제품 구매 현황 육각형 도형의 삽입 크기 및 위치는 요 범위로 이렇게 삽입된 걸로 파악되어지니까 문제지와 같게 도형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삽입은 상단의 삽입 탭, 상단의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에 있는 도형 클릭하시고요. 목록 중에 육각형은 기본 도형,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끝에서 세 번째 있어요. 여기 육각형이라고. 네, 요거를 클릭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요, 위치 및 크기를 지정해줘요. 이렇게 G3, 네, 마우스 떼면 이렇게 도형 삽입되어졌고, 도형에 대한 그림자 조건이 반드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림자 없애 오른쪽으로 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형 스타일에 도형 효과 클릭하시고 그림자 클릭한 다음에 바깥쪽에 9개 중에 없애 오른쪽은 네 번째 거예요. 없애 오른쪽이 거의 80% 비중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구됩니다. 없애 오른쪽 클릭, 오른쪽에 엄령 처리됐고, 내용 입력해 현재 상태에서 그냥 내용 키보드로 입력하면 도형 안에 글자 입력돼요. IT 제품 구매 현황이라고 내용 입력했고, 글꼴 설정에 대한 조건 충족은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 굴림으로 입력하시고 크기 24 입력하고 엔터키. 검정 색깔은 가한 밑줄 빨강 펼치 버튼 눌러서 테마색 두 번째 거 검정, 네, 그리고 굵게 첫 번째 가 진하게 눌러주고 채우기 노랑은 깡통 펼침 버튼 눌러서 표준색의 네 번째 거. 이렇게 하면 요구사항은 다 충족됐는데 출력 형태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해당 배치가 도형 안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이니까 맞춤해서 두 개를 클릭해 줍니다.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를 클릭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은 네, 제목 도형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고요. 다음 세 번째 고정적입니다. 토시 하나는 틀리고 이대로 문제가 똑같이 요구되어집니다. 이미 셀의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게 하고 원본을 삭제하라. 출력 형태에 보면 해당 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결제 담당 팀장 부장인데 얘를 어디에 작성하느냐면은 아무데나 해도 되지만 이 작업을 추천드립니다. 이 작업 시트에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할 텐데 추천은 C2부터 F366 여기다가 작성할게요. C2 셀을 선택하고요. 네, 입력 결제라고 입력하시고 오른쪽 방향키 담당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팀장 부장 엔터 내용 입력했고 범위 C2부터 F366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 설정하겠습니다. 네, 홈탭의 글꼴 테두리 펼치 버튼에 모든 테두리 클릭 그리고 수평 영역 가운데를 맞출게요. 맞춤 부분에서요. 수평 가운데 맞춤 눌러서 셀 내의 내용물이 가운데에 정렬되도록 하고 자, 결제가 지금 현재 두 개 행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C2, C3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겠습니다. 방향이 Z자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명령 아이콘 기준으로 왼쪽 두 칸, 위쪽 한 칸에 가나 대각선 화살표를 누르면 방향이라고 해서 세로 쓰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Z자가 결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 네, 크기는 추천으로 너비 결제 입력된 열 4, 담당 팀장 부장 입력된 열 7.5, 첫 번째 행 17.5, 도장 또는 사인 찍는 공간 40 크기로 추천드릴게요. 이 숫자 값을 하면 무난하게 네, 거의 같게 만들어지니까 작업 속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C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입력값 4 확인 클릭 DEF 3개의 열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 2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17.5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40 이렇게 네. 만든 결제란을 블록 지정한 다음 그냥 복사하면 안 되고요. 홈탭의 위에 클립보드에 있는 잘라내기 밑에 복사의 펼치 버튼 누르면 복사와 그림으로 복사. 네, 여기서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하면 그림 복사 어떻게 할까요? 묻는 창이 뜨는데 기본값 유지.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확인 클릭. 그러면 그림으로 복사가 됐고요. 어디에? 메모리에. 눈에 안 보여요. 네, 1작업 시트 선택해서 H1셀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붙여넣기 해도 되고 컨트롤 V 단축키로 네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키에 V 키. 자, 복사 붙여넣기 되어진 이 결제란 그림 이미지로 붙여넣게 됩니다. 오른쪽 여기 맞추고요. 출력 형태 보니까 GH 경계선에 요 너비가 와야 되니까 해당 요 조절점을 끌어가지고 여기 라인까지 너비를 키웁니다. 이렇게 됐고요. 원본 지워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작업에 작업했던 열 너비 조절했던 범위 영역 C부터 F까지 열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눌러서 지우고 행 높이 조절했던 범위 2행 3행 블록 지정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해서 깨끗하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 끝났고요. 다음 네 번째 조건의 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고정입니다. 안 바뀝니다. B4부터 J4 연속 범위와 G14, I14 중앙으로 채워라. 네. 자, B4부터 J4 표 머리글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셀 가치 선택은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G14, I14 선택한 다음 중앙 채우기는 홈탭의 글꼴에서요. 깡통 옆에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표준색의 세 번째 주황. 색깔도 고정이에요. 꼭 주황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황 채우기 네 번째 조건도 끝났고요. 다음 다섯 번째 조건이 H14셀에 대한 데이터 유효성이라고 반드시 물어집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의 제품 코드 B4에서부터 B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라. B14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탭이 데이터 유효성은 데이터 도구 그룹의 바로 위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위에 거 요거 클릭을 하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되어지고요. 실행된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 설정 탭에 제한 대상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꿉니다.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나타나는 리스트 중에 목록을 클릭해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확대할게요. 네. 그리고 원본 입력량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을 마우스로 블록 지정합니다. B5부터 B12 영역 이렇게 돼 있으니까 B5부터 제품 코드가 입력된 범위입니다. B12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고 확인하면
차이 나는 거는 이렇게 조그맣게 펼치 버튼이 생겼는데 이 펼치 버튼 누르면 목록이 떠요. 이 목록 중에 첫 번째 거 HN-001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 끝났고요. 다음 여섯 번째, 새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서 F5에서부터 F12 영역이 새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1을 표시시켜라. 네. 800 심표 0001으로 표시되도록 해. F5에서부터 F12 영역을 블록 잡습니다. 해당 영역에서 마우스 포인트 올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 나타난 바로가기 메뉴에 셀 서식을 선택합니다. 셀 서식 대화상자가 실행이 되면 표시 형식 탭 선택하고요. 범주 중에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첨단위 심표 적용 요구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형식 목록에서 네 번째 거 샵 심표 샵0 선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뒤에 추가 문자열 1을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요거는 형식 입력란 샵 심표 샵0 뒤를 클릭한 다음에 상따옴표 1 상따옴표 닫기 입력을 하시면 위에 미리 보기처럼 8000 심표 800 심표 0001 이렇게 네, 조건 맞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확인. 자, 마지막 점수 주는 문제 H5에서부터 H12 이름 정의. 네, 문제 수거하는 범위 영역 H5에서부터 H12 영역 블록 정했고요. 이름 상자 여기 네, 선택 범위의 첫 번째 셀 주소인 H5 표시되는데 이 이름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이름으로 수정하고 엔터키 누르면 조건 충족돼요. H5라고 되어 있는 셀 이름을 클릭한 다음에 문제 조건에 전년 구매 수량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하면 이름 정의도 충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요 결제란 뒤에가 깨끗해요. 네, 선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 보면 이 셀 구분선이 보이니까 회색 선 안 보이게 보기 탭에서요. 표시 그룹에 눈금선 체크 해제 이렇게 해주시면 하얗게 눈금선 보이지 않게 네, 수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작업 표서식 부분이고요. 100점 차지합니다. 1작업은 총 240점입니다. 240점인데 나머지 140점은 함수 문제가 한 문항당 20점 차지합니다. 6문제니까 120점 되겠고요. 그리고 7번 조건부 서식이 20점 차지합니다. 자, 500점 만점에 A등급 받으시려면 400점 이상 득점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함수는요. 6문제 다 틀리면 마이너스 120점 하면 380점밖에 안 되죠. 최소한 함수 문제 한 문제 이상은 꼭 푸셔야지 A등급 400점 이상으로 득점할 수 있습니다. 자, 함수 문제는 1번과 2번 네, 세로로 길쭉하게 네,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 3, 4, 5, 6은 단일 셀로 입력하는데 자, 1번 함수 문제인 구매순위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순위는 구매수량의 내림산 순위를 구한 결과값을 위로 붙여서 랭크.eq 함수로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랭크.eq 함수 네,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익혀 놓으셔야 돼요. 90% 이상 확률로 나옵니다. I 5셀 선택하시고요. 단일 셀의 단일 함수니까 쉬워요. 이퀄 입력하시고 문제에서 제시되어진 함수 이름 입력합니다. RAN 이렇게 입력하면 추천함수 목록 중에 랭크.eq를 더블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equal rank eq 갈로 열기까지가 채워지면 함수인수 대화상자 네, 함수 삽입 fx 클릭하면 랭크.eq 함수의 함수인수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는데 자, 문제에서 순위를 구하는 대상은 구매수량 단위에 대한 내림산수 순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순위 구하고자 하는 값입니다.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값은 같은 행에 있는 값 중에 구매수량 단위는 바로 옆에 G5셀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G5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는 비교 범위입니다. 구매수량 총 8개 제품인데 G5부터 G12까지 입력되어 있는 밑에 안 보여가지고 G5부터 G12까지 네, 범위 블록정 할게요. G5부터 G12까지 영역 블록정 하는데 랭크.eq 함수가 꼭 나오는 이유는 해당 이
참조 범위가 이 함수식을 밑으로 채우더라도 고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 참조로 바꾸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나오는데 F4번 기능키를 누르면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따다다닥 붙으면서 해당 이 참조 영역이 고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를 바꾼다는 거, 이게 주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내림사순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면 0 또는 생략은 내림사순위니까 0 입력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동의가 일례로 이 노트북 화이트 색상의 노트북에 구매 수량이 제일 큰 걸로 해서 1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 요구 조건에서 동의 뒤에다가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게 되면 1이라고만 표시되어지는데 뒤에다가 위자를 붙여라 표시되도록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연산 사용하라. 그래서 수식 입력줄 요거 D를 클릭한 다음에 AND 상따옴표 위 상따옴이 닫기 이렇게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1위라고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구한 해당 셀에 자동차 맨들 요 점을요 12행까지 끌어 채우면 나머지 행들은 자동 계산이 되고요. 중간에 굵게 표시되니까 서식은 없게 채우게끔 옵션 단추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기 선택해주면 중간에 굵은 선이 없어져요.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요렇고요. rank.eq 절대 참조로 바꿔야 된다는 거 주의하십니다. 다음 두 번째, 제조사에 대한 조건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는 제품 코드 첫 번째 글자가 H이면 현성으로, S이면 신화, O이면 오렌지로 구하는데 if하고 left 함수를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if도 90% 이상 반드시 출제되는 함수 유형입니다. 1번이나 2번 문제로. 자, 제5셀 선택하시고요. 이꼴 입력한 다음에 if 갈로 열기 fx 누르면 if 함수의 함수인수 대하상자 실행되어지는데 해당 첫 번째가 조건식이에요. true 또는 false를 판정할 조건식을 입력하는데 문제 요구 조건은 순차적으로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뽑아라. 그 글자가 H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같은 행에 있는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뭘로? left 함수 사용해서 조건에서 그래서 left 갈로 열기 left 갈로 열기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 있는 요 left를 클릭을 합니다. left를 클릭하면 if 함수 인수 대하상자가 left 함수 인수 대하상자로 바뀌면 left 함수는 대상 문자의 왼쪽에서부터 몇 글자 추출할 건데 이렇게 처리하는 함수인데 첫 번째 함수 인수는 대상 문자는 같은 행에 있는 제품 코드 셀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해당 셀 주소가 입력되도록 하고 왼쪽에서부터 문제에서는 첫 글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1 이렇게 레프트 함수는 끝났고요. 여기서 확인 누르는 게 아니라 해당 수식 입력줄에 있는 이제 if를 클릭합니다. if를 클릭하면 다시 if 함수 인수 대하상대로 바뀌었고요. 제품 코드의 왼쪽 한 글자 뽑았어요. 그 뽑은 값이 문제에서요. H이냐 이렇게 물어지고 있어요. 비교 연산자 같으냐 equal 그리고 반드시 문자 H는 상따옴표 묶음으로 묶어주셔야 돼요. left 함수는 문자의 함수이기 때문에 추출되는 결과가 문자이기 때문에 같으냐 equal 상따옴표 H 상따옴표 닫기. 자, H이면 참일 때 만족할 실행값은 문제에서 현성이라고 표시시켜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현성이라고 적습니다. 적고 탭키 또는 입력란 밑에 걸 클릭하면 자동으로 상따옴표 묶음이 추가됩니다. 현성이라고. 자,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문제의 조건은 나눠져요. H면 현성,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시 S이면 신화, O이면 오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다시 if 함수가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구한 해당 이 함수식을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수식 입력줄의 equal 뒷부분 끝까지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복사를 해서 요 입력란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고 붙여넣기 해서 추가되어진 수식 입력줄의 if 추가되어진 수식 입력줄의 if를 클릭해서 수정합니다. 현재는 H면 현성으로 판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H가 아니다 그런 경우에 S이냐 이번에는 이제 비교 대상을 S로 S이면 신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S로 수정하고
네, S일 때 실행값은 신화 입력하고 탭키 또는 폴스일 때 입력날 클릭하면 자동으로 상단 묶여요. 신화. 그 다음에 O이면 오렌지로 돼 있는데 경우의 수가 H, S, O 세 개입니다. 세 개. 그러니까 H가 아닌 경우에는 다시 S나 O인데 S인 경우 그렇지 않으면 O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가 if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경우가 O니까 H도 아니고 S도 아닌 나머지는 O이니까 네, 판정 오렌지. 이렇게 하시고 탭키 한번 눌러주면 다시 상따옴표가 이렇게 딱딱 묶여요. 그래서 두 번째, 네, 복합함수식으로 두 개 함수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네,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확인. 마찬가지 완성되어진 함수식의 자동 체면들 밑으로 12행까지 끌어 채우고 옵션 단추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다. 네. 다음 세 번째, 네, 함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전체 평균을 구하는데 내림하여 1000원 단위까지 구하라. 라운드 다운과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자, 라운드 계열 함수는 값에 대한 표시 자릿수를 네, 지정하는데 라운드 다운은 내림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버리지로 단가 전체 평균을 구할 텐데 그 값에 대한 표시를 라운드 다운으로 처리하니까 이꼴 입력한 다음에 라운드 다운부터 먼저 ROU 입력하면 추천함수 목록 중에 라운드 다운을 더블 클릭하면 따닥 이꼴 ROUND DOWN 간료 열기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여기에 값을 첫 번째 함수 인수를 요구를 합니다. 여기 에버리지로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AV 이렇게 하게 되면 추천 함수 목록 중에 에버리지를 더블 클릭. 그러면 두 개 함수가 입력된 상태에서 fx 누르면 에버리지 함수에 대한 함수 인수 대화상자가 뜨는데 에버리지는 평균을 구할 대상 값만 지정해 주면 되는데 꼭 일일이 하나하나당 입력란에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단가 전체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평균을 구할 대상 범위를 지정하는데 단가가 입력된 범위 영역인 넘버 1 클릭한 다음에 F5에서부터 F12까지 영역을 블록 잡으면 얘가 해당 행렬로 자동으로 인식되어져서 참조하는 범위의 평균이 구해졌어요. 됐고요. 자, 라운드 다운을 클릭. 네, 수직 입력되어 라운드 다운 클릭하게 되면 라운드 다운 함수 인수 대화 상대로 바뀌고 최종 표시 자릿수는 문제에서요. 내림하여 최종 표시 1000원 단위까지 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원 단위 1000에서 1을 마이너스 90도 돌리면 빼기처럼 보이고요. 연계수가 몇 개야? 1000원 3개입니다. 이렇게 연상법으로 익혀 놓으시면 되겠는데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겠고 현재 787,500 100단위까지인데 마이너스 3 하니까 네, 값이 787,000이라고 네, 해당 1000단위까지 구해진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완성된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다음 확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함수 문제 모니터 전년 구매 수량 합계를 구하라. 네, 정의된 이런 이용하고 구하고 sumif 함수 사용하라. 단일 셀의 단일 함수 쉬워요. equal su 이렇게 하면 sumif 더블 클릭 함수식에 대한 도움만 네, fx 클릭해서 sumif 함수의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졌고 첫 번째 조건 범위 지정하라. 네, 문제에서 모니터 전년 구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건은 뭐냐면 조건 범위는 뭐냐면 모니터 뭐가요? 제품의 종류가 모니터인 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품의 종류가 입력된 범위 여기 C5에서부터요 C12까지 범위를 블록 지정해서 해당 레인지에 입력되도록 하고 크라이테리어 부분은 입력값 노트북, 모니터, 태블릿 종류 중에 어떤 거요? 모니터가 입력된 셀을 하나를 클릭해서 설정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합을 구할 범위 영역 모니터인 경우에 대해서 전년 구매 수량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당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전매 구매 수량이 입력된 범위 영역 H5에서부터 H12 영역 보니까 이 영역이 해당 전년 구매 수량으로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서 범위 지정하니까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네, 정의된 이름 전년 구매 수량 이용해 구해됐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함수식 sumif
확인 눌러주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문제. 노트북의 구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 조건에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뒷섬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제2의 13셀 선택하고 단일 셀의 단일 함수 쉬워요. 이꼴 ds 이렇게 하면 추천 함수 목록 중에 뒷섬 더블 클릭 fx 눌러가지고 뒷섬 함수의 함수 인수 대화상자 실행되도록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범위 영역을 고정화시키세요. B4부터 H12 영역, B4부터 H12 영역으로 범위 영역 고정화시키면 다 커버돼요. 문제 2작업의 문제에 해당 그 1작업의 복사 범위 영역이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 붙이는 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참조하셔도 되고,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B4부터 H12, 그리고 필드는 계산 필드예요. D-average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dsum 함수는 조건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을 구하는 함수인데, 문제에서요, 노트북의 구매 수량 합계를 계산하라. 뭐에 대한 합계요? 구매 수량 단위대에 대한, 이게 합계 구하는 대상 필드예요. 그래서 필드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구매 수량 단위대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클릭해버리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크라이테리어는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노트북은 제품의 종류가 노트북이에요. 노트북만 선택하면 안 돼요. 제품명 그리고 그 밑에 노트북까지 범위 지정을 하셔야 돼요. 기준이 필드명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종류가 뭐다? 노트북. 이렇게 해서 5번 dsum 함수에 대한 풀이도 끝났습니다. 확인 클릭 해주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100% 브이로그 함수에 대한 문제로 출제됩니다. 구매일자 구하는데 H14셀을 선택한 제품 코드에 대한 구매일자를 브이로그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라. J14셀 클릭하시고 이꼴 VL 입력하면 추천 함수는 브이로그밖에 추천을 안 떠요. 브이로그를 더블 클릭 그리고 fx 클릭 브이로그 함수 인수 대화상자 실행되면 로그업 언더바의 밸류는 반드시 H14셀, 문제에서 H14셀에 선택한 제품 코드, 그래서 H14셀을 참조해. 그리고 탭 언더바 어레이는 이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이 HN-0로 있는데 그게 입력된 셀을 찾아요. B5셀입니다. 그러면 B5부터 시작해서 끝셀은 H12입니다. 끝셀은 H12. B5부터 시작해서 끝셀 H12 영역. 자, 참조한 이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열애값을 가지고 올 거야? 문제에서요. 구매 일자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서 첫 번째 열에서 찾고자 하는 코드가 찾아졌다면 해당 이 코드가 포함된 행을 추출합니다. 이 추출된 행에 포함된 열 중에 몇 번째 열, 구매 일자는 몇 번째 있느냐?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에 구매 일자가 있으니까 열 순번은 4라고 지정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조회 방식은 0 고정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밖에 묻지 않기 때문에 조회 방식은 0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확인 눌러주면 6번 브이로그 함수에 대한 함수식도 풀이가 끝났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매 일자인데 1년 번호 숫자값으로 표시가 되어지니까 이거는 추가적으로 홈 탭에서요. 홈 탭에서 표시 형식의 종류 일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 간단한 날짜라고 선택을 해서 해당 45,572 1년 번호 날짜의 날짜 1900년 1월 1일부터 기준 일자 1일자 되는 날로 해서 경과 일수인데 아까 45,500 그 숫자 값은 2024년 10월 7일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 문제 풀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7번요. 조건부 서식. 이 조건부 서식 문제 풀 때는 주의사항은 뭐냐면 데이터 범위 선택인데 데이터 범위 선택 시에 반드시 B5부터 시작해서요. B5부터 시작해서 행전체에 대해서 서식 적용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서식을 파란 굵게를 적용하라 이건데, 데이터 선택 범위는 B5부터 J12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우선 주의하셔야 돼요.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B5부터 J12까지 해야 돼요. 이 사행의 머리글 선택하면 안 돼요. B5부터 J12까지 블록증 한 상태에서 홈 탭에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수식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밑에 세 번째 세 규칙을 클릭합니다.
새서식규칙 대화상자, 새서식규칙 대화상자의 규칙용 선택 마지막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수식은 이꼴 입력합니다. 선택한 범위 영역에 첫 번째 행에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식을 작성하는데 문제 조건에서는 전용 구매 수량이 30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5행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 전용 구매 수량에 입력된 셀 H5셀입니다. H5셀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입력이 $H $5로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붙으면 절대 3조로 요 셀만 체킹을 해요. H5셀만. H6, H7, H8 밑에 것도 체킹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5 앞에 달러를 지워요. 5 앞에 달러를 지워서 $H5로 수정하시고 문제 조건의 수식 완성합니다. 전용 구매 수량이 3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렇게 30 이렇게 수식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연산자 네, 반드시 물어집니다. 비교 연산자의 종류는 같으냐 이퀄, 같지 않다 꺽쇠 마주보기,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상이고요. 작거나 같다 이게 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30.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서식은 서식 버튼 클릭한 다음에 고정입니다. 파랑 굵게 글꼴 탭에 글꼴 스타일 굵게 눌러주고요. 색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의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입니다. 이게 파랑이에요. 굵게 색 펼치 버튼 표준색 끝에 세 번째 이렇게 파랑 확인 해서 7번 조건부 서식까지 완성을 해서 네, 제1작업 네, 표서식과 각계산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월달에 진행된 문제인데 2월달에 이 작업 정기검정에서는 필터 및 서식으로 고급 필터와 표서식을 묻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월달에는 특별검정이 2월 마지막 주 일요일날 진행이 됐어요. 특별검정에서는 이 작업이 고급 필터와 목표값 찾기 문제 유형이 나왔고요. 그리고 3작업이 피벗 테이블이 아니라 부분한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월 단위별로 좀 번갈아 가면서 문제 출제가 되는 편인데 특별검정은 확정적이지가 않지만 이번에는 목표와 찾기와 고급 필터가 나왔던 터라 3월달 정기검정에서는 이 유형이 아닌 지금 현재 연습하고 있는 고급 필터와 표서식 3작업 피벗 테이블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오고요. 고급 필터와 목표값 찾기 또는 고급 필터와 표서식 문제 유형이 나오거든요. 자, 어떤 유형이든지 선행 조건은 같아요.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2작업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라 하겠습니다. B4에서부터 H12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복사. 2작업 시트에 B2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키 누르면요 바로 모두 붙여넣기가 뚝딱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자, 열 너비가 좁아서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 열 구매일자 단가 열과 열 경계선 더블클릭 이렇게 하시면 보입니다. FG 경계선 더블클릭 나머지는 잘 보이니까 그냥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급 필터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노트북이거나 구매 수량이 40 이상인 제품 기준은 이 필드명이 기준이에요. 제품과 구매 수량 단위인데 조건 범위 B14셀부터 입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입력 데이터에서 제품과 구매 수량 이 두 개를 복사합니다. 제품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채 구매 수량 선택하면 떨어지는 셀 같이 선택됐고 컨트롤 C 또는 복사 이렇게 한 다음에 B14셀에다가 네, 모두 붙여넣기 엔터키 눌러도 되고 모두 붙여넣기 어쨌든 이렇게 B14의 제품 C14의 구매 수량 단위대 B14 바로 밑에 제품에 대한 조건은 노트북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트북을 적습니다. 제품은 노트북 구매 수량 단위에 대한 조건인 40 이상은 크거나 같다 40인데 얘를 어디에 입력하느냐 네, 연결고리에 따라 틀려요. 제품이 노트북이거나로 되어 있으면 또는 조건이에요. 또는 조건이면
제품에 대한 조건인 노트북에 입력된 행과 같은 행에다가 입력하지 않고요. 같은 행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AND 조건이에요. 그 경우에는 연결고리가 이면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경우 이거나로 되어 있으면 한 칸 밑에 여기다가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C 16셀을 선택한 다음에 크거나 같다 40. 자, 이 조건 범위 설정하는 배점이 15점 차지합니다. 고급 필터 40점 배점 중에 정확하게 익혀 놓으셔야 돼요. 같은 AND 조건, 노트북 이면서로 되어 있으면 이 두 번째 조건의 위치가 첫 번째 노트북의 조건과 같은 행이 나고, 근데 이것처럼 이거나로 되어 있으면 한 칸 밑에 해야 된다. 네, 여기 한 칸 밑에 요게 입력되어야 됩니다. 자, 뒤에 필드 제한이 있습니다. 네, 전체 7개 필드 말고 제품 코드와 제품 그리고 단가,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단가, 구매 수량 요 4개만 추출해. 요 4개를 복사합니다.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하셔도 되고요. 네, 어디에다가 B18셀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B18셀에다가 붙여넣기. 자, 고급 필터를 적용할 준비가 끝났고요. 위에 표영력을 클릭합니다. 표영력 안에 아무데나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 고급 필터는 데이터 탭, 정렬 필터에서 고급을 선택합니다. 정렬 필터에서 고급을 선택. 그럼 고급 필터 대상자가 실행되어졌고요. 결과는 현재 필드가 아니라 반드시 다른 장소로 선택을 바꿔주셔야 위치 입력란이 활성화되어져요. 자, 두 번째 조건 범위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현재 B14부터 크거나 같다 40 입력된 셀까지 B14에서부터 C16을 블록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B18만 선택하면 안되고요. B18에서부터 구매 수량까지 이 18까지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고급 필터 설정 완성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확인을 눌렀을 때 문제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필터링 돼서 여기에 보입니다. 제품이 노트북이거나 구매 수량이 40 이상 4개의 제품이 만족하는 걸로 필터링 됐어요. 걸러내줬어요. 자, 고급 필터 풀이 끝났고요. 다음 표서식 굉장히 쉽습니다. 표서식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조건을 반드시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옵션으로 설정한 후 표 스타일 보통력으로 알아. 고급 필터의 결과셀 영역이 B18에서부터 E 22 영역입니다. 해당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채우기 없으면 홈탭의 글꼴 그룹에 채우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해당 채우기 없음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표 스타일 보통 6 적용은 홈탭의 스타일 그룹에 있는 표서식, 홈탭의 스타일 그룹에 있는 표서식 눌러서 목록 중에 보통 6은 중간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름이 파랑심표 표 스타일 보통 6 클릭. 표 만들기에서 머리글 포함 확인 클릭. 풀이 끝. 머리글 행, 줄무늬 행은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수정할 사항은 없고, 혹시 너비가 좁은 부분이 있으면 너비를 이렇게 넓혀가지고 보이게끔 이렇게 조정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작업 고급 필터와 표서식 80점 배점이었습니다. 다음 3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2월달 정기검정의 출제 문제 유형은 피벗 테이블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제1작업 시트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과 같이 출력 형태와 작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작업 시트로 가서요. 1작업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 중에 방금처럼 B4부터 H12 영역이 블록 지정된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은 삽입 탭으로 가고요. 삽입 탭 표 그룹의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표 또는 범위의 피벗 테이블 또는 피벗 테이블 만들기라는 이름의 대화 상자가 실행되는데, 피벗 테이블 보고서 넣을 위치는 새 워커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커시트로 바꾸고요. 3작업의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B2부터 시작이에요. 고정이에요. 그래서 3작업 시트의 B2셀로 위치를 지정합니다. 위치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3작업 시트의 B2를 선택합니다. 3작업 시트의 B2 선택하면 위치 지정이 됐고 확인 클릭. 피벗 테이블 보고서 들어갈 위치 잡혔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작업창 실행되어지는데, 자, 문제 출력 형태 또는 첫 번째 조건 맞춰서 해당 필드에 대한 영역 배치, 하단에 있는 영역 배치 하나인데요.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단가 및 제품별 제품 코드의 개수와 구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 첫 번째 단가 필드가 행이에요. 행
열이라고 읽죠. 행열 순서. 그래서 단가가 행, 제품이 열. 단가 필드를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행에다가 끌어 놓습니다. 제품을 끌어서 열에다가 끌어 놓습니다. 단가 및 제품별, 행열. 그리고 제품 코드의 개수, 제품 코드를 끌어서 시그마 감령역에 끌어 놓습니다. 구매 수량의 평균, 구매 수량 대에 끌어서 반드시 제품 코드 밑에다가 끌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배치, 영역 배치는 이렇게 문제 조건에 맞게 행은 단가, 열은 제품, 그리고 값세는 제품 코드 개수, 그리고 구매 수량의 합계가 계산됐는데 문제에서는 꼭 평균을 요구합니다. 바꿔줘야 돼요. 바꾸는 방법은 합계 구매 수량을 클릭합니다. 클릭한 다음 팝업 메뉴 중에 값필드 설정을 선택합니다. 값필드 설정을 선택하면 이렇게 값필드 설정 대하상자 실행이 되어지고요. 적용 함수의 종류 합계인데 평균으로 선택을 바꾸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이름 수정이 필요합니다.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출력 형태 표시에는 평균 콜론 구매 수량 갈록 구름이 단위 개가 입력되어 있는데 저희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수동으로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괄로 단위 콜론 대 갈로 닫기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하면 피벗 테이블의 첫 번째 조건 끝났는데 이게 50%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게 되면 나머지는 수월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의 유형 자체가 이 고정이에요.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그룹화하라, 그리고 정렬하라, 레이블 셀 병할 가운데 맞춤, 빈셀의 별표 표시, 행 합계 지워라. 요구 조건 고정이에요. 단가를 그룹화하라. 출력 형태를 볼게요. 출력 형태의 단가는 40만 1에서부터 60만 1에서부터 80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단가 입력된 셀에서 B5셀에서 마우스 오렌지 버튼 그룹 선택합니다. 중간에 있는 그룹화 대화상자가 실행되는데 출력 형태를 보고요. 제일 작은 값이 시작값이에요. 40만 1이 시작값이에요. 4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1 이렇게. 그 다음 제일 큰 값이 끝값이에요. 100만. 네, 이렇게 100만. 그리고 단위는 간격인데 40만 1부터 60만이니까 20만 단위예요. 그래서 여기 20만 단위 이렇게 시작값 40만 1, 끝값 100만, 단위 20만 단위. 확인 누르게 되면 출력 형태와 같게 이렇게 그룹화 되어집니다. 다음 제품명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라. 출력 형태를 보면 제품명이 태블릿, 모니터, 노트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노트북, 모니터, 태블릿 그리고 이제 그 행합계 되어 있는데 열 레이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두 번째인 내림차순 정렬 누르면 태블릿, 모니터, 노트북 순으로 정렬이 됐고요. 다음 레이블 있는 셀병과 가운데 맞춤과 빈셀 별표 2개와 행추 함께 지우는 거는 피벗 테이블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나타난 바로가기 메뉴에 밑에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설정합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 레이아웃 및 서식 탭에서 여기 레이블 있는 셀병과 가운데 맞춤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빈셀의 별표 2개 여기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셀병하고 가운데 맞춤 체크했고 빈셀 별표 2개 입력하라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Shift 8번을 꾹꾹 누르면 별표 입력 2개 됐고 유형 및 필터 탭 넘어가서 행추함께 표시 체크를 해제합니다. 꼭요 이렇게 요구 조건 나옵니다. 확인. 그리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 맞게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행 레이블의 이름 단가입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한 다음에 단가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출력 형태와 같게 수정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열 레이블의 이름값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품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C5에서부터 H에 8가지를 블록 지정한 다음 두 가지를 설정합니다. 두 가지 설정은 뭐냐면은 해당 이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맞춤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 한번 눌러주고요. 수평 가운데 맞춤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 심표를 딱 눌러주면 출력 형태와 같게 수정이 되어질 겁니다. 수평 가운데 표시 형식 심표 스타일 이렇게 해서 3작업 피벗 테이블 80점 배점 풀이 완료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작업은 그래프 작업인데요.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가 작업하라. 문제 조건이 안 바뀝니다. 불변의 요구 조건들입니다. 다. 그래서 첫 번째, 차트 종류는 묶은세로 막대형. 다른 차트 종류 물어지지도 않습니다. 데이터 범위 1작업 시트 내용 이용해 위치는 셀 시트로 이용하고 4작업의 시트로 바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출력 형태로 봅니다. 네, 출력 형태에 가로, 축, 그리고 범례 참조해서 1작업 시트에서 해당 이 차트를 작성하는데 사용된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1작업 시트에서 차트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 가로 항목을 보면 HN-0001 어디 있어요? 제품 코드입니다. 네. 그리고 SN-0001 HT-001 네. HM 이 데이터가 사용이 안 됐고요. 그리고 ON-001 그리고 OS-003 그리고 OT 요게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OT-003 이렇게 네. 8개 데이터 중에 2개가 꼭 빠집니다. 네. 그걸 파악을 한 건데 자, 오류를 방지하는 차트 데이터 작성 선택 방법 규칙 첫 번째 네. 사용 데이터의 표 머리글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라. 선택 범위에 표 머리글 포함시켜라. 그러면 지금 제품 코드라는 머리글도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묶어라. 네.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 그러면은 첫 번째 꾸러미로서는 제품 코드부터 SN-00 이게 첫 번째 꾸러미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단위 열 단위로 선택하지 말고 행단위로 선택하라. 행단위로 선택하라. 그러면 밑에 두 번째 꾸러미를 선택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라는 말이에요. 뭘 보고요? 여기 네 범례 단가와 구매수량 단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꾸러미는 단가, 구매수량 단위대는 연속 범위 하나의 꾸러미를 묶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단가와 구매수량 단위대를 두 번째 꾸러미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연속 범위 요렇게 3개의 세 번째 그리고 같은 행단위 네 번째 꾸러미 그리고 한 줄 건너뛰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데이터 선택해야 될 범위 파악이 됐으면 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첫 번째 선택 범위 제품 코드부터 SN-0001은 그냥 선택하시고 다른 범위는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할 때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채 단가 구매 수량 그리고 SN-00이 건너뛰었고 연속적으로 3개 그리고 같은 행위에 요 범위 3개 그리고 한 건너뛰었고 마지막 거 클릭 마지막 거에 단가와 구매 수량 이렇게 6개 꾸러미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부터 선택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6개 꾸러미 선택하면 F11 기능키를 누릅니다. F11 기능키. F의 11 기능키를 누르게 되면 선택 데이터로 차트만을 내용으로 하는 차트 시트가 삽입되어집니다. 차트 1이라고 삽입되어졌는데 해당 문제 조건에서 보게 되면 네, 해당 이 시트 이름을 제4작업으로 수정하라. 더블 클릭 제4작업 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밑에 주의사항으로 보면 시트 순서는 반드시 1, 2, 3, 4 작업이 되도록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4작업이 3작업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해당 3작업 뒤로 옮겨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총 10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됐어요. 여기까지 충족됐고 그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서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위에 있는 차트 디자인 탭을 선택을 해서 레이아웃 차트 레이아웃에 있는 빠른 레이아웃 목록 중에 세 번째 레이아웃 3 클릭 그리고 스타일 1은 차트 스타일의 첫 번째 거 요거 클릭해서 스타일 1 선택 네, 두 개의 설정해서 네 번째 조건 충족됐고 다섯 번째 영역 서식에 대해서 차트 영역에 대한 네,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에서요 차트의 영역의 글꼴은 굴림이 되도록 해 수정합니다. 굴림으로 크기 11도 수정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조건 충족됐고 그 다음에 최우효가 질감의 보능 바객지는 해당 이 차트 영역을 마우스로 올린 다음에 더블 클릭하세요. 두 번 따닥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차트형의 서식 작업창이 실행되어지는데 질감 채우기는 채우기 펼치고요. 자동 선택되어 있는 채우기 방식을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선택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질감의 종류, 여기 종류 클릭한 다음에 분홍 박엽지, 네, 요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열 분홍 박엽지 클릭 해주면 되겠고요. 다음 그림 채우기는 XY축이 만나는 여기 영역이 그림 영역이에요. 그림 영역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서식 작업창이 그림 영역 서식으로 바뀝니다. 채우기 흰색 심표 배경 1은 단색 채우기. 색의 종류 테마색 첫 번째 게 흰색 심표 배경 1입니다. 다섯 번째 영역 서식도 끝났고 여섯 번째 요구 조건도 고정이에요. 네. 제목 서식 설정인데 출력 형태를 보고 차트 제목의 내용을 이 차트 제목 상자 내용 수정합니다. 차트 제목 상자의 내용을 문제주 조건에 맞게 출력 형태와 같게 노트북 및 태블릿 구매 현황이라고 내용 입력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이 제목 상자의 테두리를 선택을 한 다음 제목 상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 문제 조건에 맞게끔 네, 홈 탭에 글꼴 서체에는 굴림 되게 있고요. 굵게 적용해야 되고 20포인트로 크기 수정하라 수정합니다. 20으로. 그리고 채우기 흰색 심표 배경 1은 오른쪽에 차트 제목 서식에 채우기 종류 단색 채우기 하면 마지막에 저희가 그림 영역에 흰색 심표 배경 1 적용했던 게 그대로 적용됐고 테두리 설정 테두리는 테두리 요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요. 네, 자동이 아닌 실선으로 선택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선의 색깔 종류를 색 종류를 검정으로 테마색 두 번째 거 이렇게 설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문제지가 흑백이라서 선의 색깔 분간은 안 되지만 시험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정기검정은 KP 자격 홈페이지에 답안 파일도 올리기 때문에 답안 파일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서식에 대한 조건으로서요. 네, 구매 수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어 전용으로 변경 보조축을 지정하라. 네. 선택 가능한 막대 아무거나 마우스를 올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합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하면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 실행되어지는데 자, 혼합에서 계열의 이름 언어가요. 구매 수량 계열. 구매 수량의 차트 종류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표시기능 꺾어 전용 요구하니까 꺾어 전용의 네 번째 게 표시기능 꺾어 전용이에요. 이렇게 표시기능 꺾어 전용으로 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라. 보조축 체크. 이렇게 해서 모양이 이렇게 바뀌도록 하고 확인 누릅니다. 구매 수량 단위에 대한 차트 종류는 표시기능 꺾어 전용 보조축 지정 확인. 이렇게 바뀌었고요. 다음 계열에 대한 조건으로서 출력 형태 참조해서 표식은 이 꺾어 전용 표식 있는 꺾어 전용 여기 표식이에요. 표식의 모양 이 동그라미의 기본 모양인데 세모로 바꿔라. 꺾어 전용을 선택하고요. 꺾어 전용을 선택한 다음에 표식 모양 변경은 해당 요 깡통 눌렀을 때 여기 표식이라고 표시됩니다. 요 표식을 클릭 그리고 표시 옵션 펼치고 기본 제공 선택한 다음 형식 목록에서 문제에서 세모 요구하니까 세모 그리고 크기값 고정으로 10으로 요구합니다. 10으로 수정합니다. 이렇게 세모 크기 10 수정이 됐고요. 레이블 값 표시하라 출력 형태로 봐야 돼요. 레이블은 표시되어 있는 게 여기 꺾어 전용 오른쪽에 HN-001 제품에 대한 꺾어 전용의 네, 값만 표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해당 꺾어 전용의 여기 HN-001의 요 삼각형을 한 번 더 선택하고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의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 선택하면 요 50만 여기 표시가 되어졌어요.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불변의 요구 조건입니다. 네, 그리고 축 출력형태 참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로껍질 주눈금선 요 수평 여기 선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선 종류 실선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대시 종류에서요 선 종류를 네 번째 거 파선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축 출력형태 참조는 두 개를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네, 첫 번째 세로값 축에 0원, 10만원, 100만원 0원, 10만원, 100만원 수정사항이 없어요. 아, 그런데 요 그 선 여기 보면 이제 세로값 축 선이 실선인데 저희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세로값 축 이 축을 선택한 다음에 선을 실선으로 바꿔줍니다. 밑에 가로 항목 축도 마찬가지 클릭한 다음에 선을 실선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보조 세로값 축도
보조세력 갑축도 마찬가지. 여기 주눈금이나 이런 거 보이는데 이건 안 보이거든요. 클릭한 다음에 여기도 선을 실선으로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 수정사항, 세력갑축은 수정사항이 없었어요. 가로 항목축은 수정 하이펀 15, 30, 60인데 네, 간격이 틀리니까 보조세력갑축 선택된 상태에서 요 막대 그래프 선택하고 축 옵션 펼친 다음에 단위 기본을 10이 아닌 15로 수정합니다. 단위 기본을 15로 수정하면 하이펀 15, 30 네, 문제지와 같이 수정됐고, 마지막에 하는데 요 막대 그래프를 클릭한 다음에 너비값 좁아요. 그래서 간격 너비 219%인데 80으로 수정을 해주면 비슷하게 이렇게 수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80으로 수정, 네, 간격 너비를 80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7번째 네,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은 충족됐고요. 남아있는 8번째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는 법내에 대한 조건인데, 법내명 변경하라 출력지 참조해서 법내를 참조해보면 이렇게 두 줄로, 한 줄로 있는데 저희는 두 줄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름 수정, 네. 법내를 클릭, 마우스 오른쪽부터 데이터 선택을 선택하면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 실행됩니다. 네. 법내 이름 수정해야 될 계열은 구매 수량입니다. 구매 수량 클릭, 편집 버튼 눌러가지고 계열 편집 대화상자 실행되면 계열 이름 3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직접 입력합니다. 여기다가 구매 수량 괄로 단위 콜론 대 괄로 닫기 이렇게 하시고 확인. 수정된 걸 확인하고 최종 확인 클릭. 마지막으로 네, 도형에 대한 요구 조건. 모세로 둥근 사각 설명서를 삽입하고 출력 형태 같이 작업하라. 이렇게 최다 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도형 삽입할게요. 네,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차트를 클릭해야 돼요. 차트를 클릭해야 활성화됩니다.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모세로 둥근 사각형 설명선 설명선의 두 번째 겁니다. 문제 출력 형태 네, 참조해서 위치 이렇게 크기 그려주고요. 내용 입력합니다. 네, 최다 구매 그리고 도형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5가지를 설정합니다.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5가지. 첫 번째 홈 탭에서요. 글꼴을요. 차트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굴림으로 수정하시고요. 굴림에 11.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으로. 글자 색깔 검정. 그리고 채우기 색깔 흰색으로. 그 다음에 수평수직 가운데. 그리고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위치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풀이가 완료되어집니다. 자, 2025년에 진행되어진 2월달 정기검정 문제풀이 좀 늦게 올려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요. 시험 보신 분들 좋은 성적으로 꼭 A등급으로 합격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보학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